공격자들이 네트워킹 장비를 감염시켰다니 어떻게 접근 권한을 획득했을까? 어떻게 권한을 유지했을까? 어떻게 탐지를 피했을까? 우리가 시도해본다면 이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고도화된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네스티 뉴스 리뷰 에피소드 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직 패킷과 수동 백도어. 공격자들이 목표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흥미로운 기법 중 하나는 네트워크로의 진입로를 제공하고 특정 조합 또는 특정 키를 대기, 리선 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입니다. 이 네트워크 진입로를 일반적으로 수동 백도어, 패시브 백도어라고 부르며 그 특정 키를 매직 패킷, 매직 패키트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15년 전쯤 중대형 기업들은 여전히 자체 사설 전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를 프라이버트 브랜치 익스체인지, 줄여서 PBX라고 불렀죠. 이제 공격자가 중견기업의 전화망 전체에 더 깊이 침투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기 조사 끝에 그는 PBX가 시리얼 USB 변환선을 통해 관리자용 노트북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로비 교환기나 PBX 유닛의 회선 카드, 라인 카드에 간단한 회로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장치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지만 공개된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고 1234샵사인 같은 일련의 숫자와 키를 입력하면 공격자의 회로에 있는 릴레이가 PBX 유지보수 전용 트렁크, 메인터넌스 트렁으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는 PBX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 정보를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플러스 같은 특정 전화 명령, 명령 모드 진입을 대기했다가 입력된 키 또는 문자가 예상한 대로 들어오면 릴레이를 전환해 이 트렁크를 PBX의 시리얼 유지보수 포트에 연결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시리얼 연결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트북과 이어져 있다면 공격자는 단지 전화를 걸고 특정 일련의 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조직의 네트워크의 외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이제 중견 대형 조직들은 PBX 대신 네트워크 경계,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의 방화벽, 라우터, 이메일 보안 장비, VLAN 게이트웨이, 원격 접근 장치 같은 네트워킹 장비를 배치합니다. 이 장비들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든 접속을 시도할 수 있지만 올바른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실제로 진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 장비가 정기적으로 패치되지 않아 장기간 때로는 수주,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취약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어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 침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격자는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격자의 첫 번째 목표 중 하나는 보통 그 네트워크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 침투를 제공한 동일한 취약점을 다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패치되면 끝입니다. 대신 공격자는 필요할 때마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백도어라면 최상일 텐데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백도어가 웹서버에 존재한다면 방화벽 규칙이 잘 설계되어 있을 경우 헤드스 트래픽만 통과가 허용될 것입니다. 이메일 보안 게이트웨이라면 SMTP만, VPN 장비에는 TLS와 IQ만, 공급업체 관리 네트워크 장비엔 SS만 허용되겠죠. 공격자는 인터넷을 통해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공개 번호로 전화를 걸고 특정 문자를 입력해 백도어를 여는 것과 같은 방식이 있을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보안 수비자와 사고 대응팀은 유니스 시스템, 이후 리눅스 시스템, 시스코 아이오스 라우터, FreeBSD 기반 주너퍼, 주노즈 장비 등에서 바로 그런 사례를 관찰해왔습니다. 초기 백도어 악성 코드는 포트 노킹,
포워트 나킹이라 불리는 기법을 썼습니다. 임플란트가 순서대로 특정 포트를 노크, 낙 하는 것을 대기했다가 모두 시도되면 공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는 대상 장비가 해당 포트들을 인터넷에서 열어놓았거나 공격자가 상위 장비에도 접근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후 더 엄격한 방화벽 규칙이 보편화되자 공격 기법도 진화했습니다. 어떤 백도어는 TCP 헤더의 특정 플래그를, 또 다른 백도어는 TCP UDP 아이큰피 패킷의 특정 페일로드를 혹은 연속된 특정 헤더 시퀀스를 대기했습니다. 이러한 특수 패킷들을 통틀어 매직 패킷이라 부릅니다. 헤더에 설정된 특정 플래그나 담고 있는 페이로드가 바로 공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수비자나 사고 대응자가 탐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발견된 매직 패킷 기반 백도어 목록은 매직 패킷으로 구글링하거나 GPT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들로 넘어가 보죠. 일반 사용자라면 이 임플란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안팀의 수비자라면? 퀴소라면? 먼저 인터넷에 노출된 네트워크 장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2012년 전은 시스코 블로그에 시스코 요스라우터 이미지의 무결성을 오프라인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저는 라우터에서 실행 중인 운영체제가 벤더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지,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얼마나 높은 확신도로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일부 벤더는 독립 실행형 무결성 검사 도구나 실행 중 이미지 검사 명령을 제공하지만 라우터가 이미 탈취된 상태라면 그 검사 도구가 변조된 흔적을 숨길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분석 대상 라우터에서 코어 덤프를 생성해 이를 오프라인으로 내보낸 뒤 코어 파일의 텍스트 세그먼트에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적용해 제어 가능한 환경에서 실행 중인 정상 이미지 라우터의 코어 덤프 텍스트 세그먼트 해시와 비교하면 됩니다. 텍스트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영역이 일반적으로 읽기 전용, 리드온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즉, 실행 명령어 섹션이 벤더가 제공한 이미지와 달라서는 안 되죠. 이 방법이 완벽한 건 아니어서 메모리 덤프 프로세스 자체를 또 다른 악성 코드가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엔 불가능했던 오늘날 이용 가능한 하드웨어 루트 오브 트러스트, RAT를 활용한 툴도 있으니 더 강력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돌아가 보죠.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일반 사용자라면 가정용 인터넷 라우터의 무결성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용 라우터가 ORB, 아퍼레이션의 릴레이 박스, 네트워크의 일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ORB란 공격자들이 가정용 라우터를 해킹의 중계망을 만든 뒤 다른 공격자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실제 침투는 전문 해킹 그룹이 담당하고 IP 출처는 해킹된 가정용 라우터 IP로 위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가정용 라우터 감염을 막으려면 ISP가 제공한 라우터 뒤에 소형 방화벽을 하나 더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터가 뚫리더라도 내부 네트워크 노트북, TV, 스마트 기기 등에는 방화벽이 한 겹 더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요비커타이, 네트게이트, 사포즈 같은 업체에서 소형 가정용 방화벽을 판매하니 필요하다면 기준을 정해 선택해보세요. 패치, 방화벽 규칙 검토, 로그 모니터링 같은 유지보수 작업도 잊지 마시고요. 더 자세한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GPT에게 물어보세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사고 대응자라면 조직의 라우터나 방화벽이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하드웨어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우려되는 장비에 시스코, 주너퍼, 포어터네트, 아이번티, 베러쿠더,
FO와 그 운영체제 버전을 파악하세요. 취약점이 있는 버전이라면 공격자가 어떤 경로로 침투했을지 시나리오를 검토합니다. 벤더가 제공하는 무결성 검사 도구를 실행해 이상 징후를 찾아보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 앞서 언급한 블로그 포스트의 방식을 기기를 바꿔 적용해 보세요. 최상급 분석 방법은 JTAG 또는 NUART 어댑터를 사용해 OS를 완전히 우회하고 장비의 로 메모리, RAW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제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키소라면 계층화된 방어 체계를 점검하세요. 인력 측면에서 보안팀에 이러한 심층 분석 역량을 가진 인력이 있는지, 없다면 누가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 저장소의 모든 라우터 방화벽 설정을 보관하고 변경 사항을 로그 달림으로 감시하고 있나요? 공격자가 네트워크 장비 이미지를 교체하거나 설정을 변경, 무결성 검증을 해제하면 이를 탐지할 수 있는가요? 기술적 측면 외에도 아웃 오브 밴드 네트워크 테이프 또는 스파ම් 포트를 활용해 핵심 자산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인프라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거만이나 키사잇 같은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기존 스위치의 SPN, 미러, 포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러링 용량, 지속시간, 동시 세션 수 제한 등 스위치 제약 사항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모니터링 트래픽을 저장 분석하는 일입니다. 보관 기간에 따른 스토리지 비용을 감안하고 분석용으로는 코어라인, 노조미, 아우미스 같은 상용 솔루션 또는 오픈소스직, 아웃컴에이, 수리케이터 등을 검토하세요. 여러 벤더와 미팅하고 POC, 프루프 오브 컨셉트로 기능성과 운영 적합성을 평가한 뒤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에피소드 5를 마칩니다. 저는 바파다리오 이자디니아, 버파다리오 아이제이더니어 였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즐거웠고 여러분도 즐겨주셨길 바랍니다. 네스트 라디오는 AI 생성 음성을 활용해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로 전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nestradio.net으로 알려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에게도 소개해 주시고요.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